지금 명식 측 변호인이 어제 CBS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황금폰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카카오톡 대화 나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시기가 2023년 중순이라는 건데 홍 시장이 이제 범죄자를 대신해 방송에 나가 거짓말이나 퍼뜨리는 가짜 변호사가 난무한다. 선거철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 시장이 지금 살짝 입장이 그런 게 어제 올린 SNS 뭐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뭐 협잡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전화 한 통, 카톡 한 통 안 나올 것이다 했다가 통화는 한 번 했다 이렇게 물러섰는데 좀 다시 공격 모드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각자의 이해에서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두 정치인이 홍준표, 오세훈이지만 제가 볼 때는 PK에 있는 대다수의 정치인들 중에 명태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사람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그 영부인과의 관계를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소문내고 다녔고 또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내부자들은 상당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검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유불리를 떠나서 설사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명태균 측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치인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 한 번에 공개돼 갖고 2달 동안 국민의힘은 아마 민주당보다 훨씬 바빠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은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그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이제 대선을 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정말 반전을 할 수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제시하기 전에는 이 국면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저렇게 대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경험도 많고 능수능란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탈이 있을 대응을 하지 않는데 너무 강하게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다 보니까 그런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자칫 저런 거 하나로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톡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변호인들 주장은. 근데 나는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동안의 신뢰성이 확 무너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명태균 시장과 홍준표 시장 사이에서 무슨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도 출마 못할 그런 엄청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부정하고 너무 강하게 이제 털어내려고 하다가 자칫 이게 이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걸 수도 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뭡니까 고발사주 사건인가? 그거 가지고 막 할 때 막 홍준표 시장이 그랬어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칫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조언까지 했었는데 이 총기가 많이 떨어진 건지 본인 좀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 고소까지 하고 이랬는데 3자 회동했다. 식당 이름까지 막 거론되면서 어떤 메뉴를 먹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 정말 3자 회동한 게 나중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저는 명태균 씨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그게 갖는 여권 내에 어떤 파괴력 마치 이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피하고자 했던 심리는 이해가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이제 뭐 검찰 수사 자칫하면 특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했던 말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에서 범죄 혐의점이거나 대선에 나서지 못할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더해서 뭐 김건희 여사,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얘기가 더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도 아마 자기가 지금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가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 그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나만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분노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깊은 복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펀칠나게 거기들 지금 드나드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정치의 초짜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내공이 깊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진실의 이름으로 진실이 호도되고 또 다른 정치적인 동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주반야대.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앙일보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은밀한 이중생활이라고 제목으로 기사도 썼어요. 이제 근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 발제를 신율 명지대 교수가 맡았는데 약간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수를 좀 돌려야 된다. 지금 탄핵 반대 이미지 바꿔야 된다. 조기 대선 대비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젯밤에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후배였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내 친구, 이런 개인적인 정리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명태균 스캔들로부터도 좀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한계만 그대로 보여주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스펙을 쌓아가지고 누구 밑에서 어떤 타이틀을 움켜쥐는 거는 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 호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데 훈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반대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수순은 무엇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전략적 전술적 사고가 체계화돼 있지 않는 그런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어제 그 소위 야당 대표하고 여당 비대위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났어요. 국정 협의를 하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당 대표에게 예산 깎은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실기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뭐 이제 그 소위 집토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소위 고정 지지층을 확고히 한 다음에 대선에 대비한다. 그러기에도 그 밤에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을 만났다라는 거는 지금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대 야반 아닌지 주간엔 대선 준비, 야간엔 탄핵 반대 아닌지 싶기도 한데 이제 뭐 현실이 되는 거죠. 이제 변론 최종일도 잡혔고 그리고 이제 선거도 그러면 예상이 될 거고 선거 이후에는 바로 대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주반야대 이거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모두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게 좀 기본적인 어떤 자락갈기를 한다 그럴까요? 어제 토론회도 그런 일환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과연 그 모두 재단이 부드럽게 될 건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동안에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오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였고 의원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뭐 헌재에 항의 방문을 가고 또 탄핵에 반대하고 근데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지금의 이제 당 지도부 혹은 당의 주류인 친윤 혹은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대선은 이제 거의 포기 이런 거고 대선 이후에 당권의 향배, 당내의 정치의 지형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강성 지지층을 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영남 의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은 넘어가도
어쨌든 공천을 또 받고 자기 국회의원직이 안전하면 그러면 또 어찌어찌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국민의힘 경선에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열렸던 당시에 나서려는 사람도 없지만 대선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건 쟁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뭐 찬탄 반탄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선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실제 이제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로 나오고 이 흐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쭉 굳어져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저게 그냥 그 탄핵 인용되면 거품 빠지듯이 거칠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은 그 국민의힘 경선의 한 축을 강하게 김문수 장관이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벌써 이 톤다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분이 탄핵에 반대했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기 노력했는데 근데 그 공돈탑이 그냥 다 김문수 장관한테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런 분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한동훈, 오세훈, 유시민이 아니고 유승민, 안철수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 경쟁이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책을 내면서 갑자기 여론의 전면의 부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구도가 그렇게 짜여질 것 같아요. 탄핵 찬성 반대로. 근데 그러면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 뭐 혹은 김문수와 오세훈 이런 구도가 아닐까. 그 경고를 하나 하자면은요. 이게 이제 조기 대선 구도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영부영 2달이 지나가면은 그 결과는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의 정치 지형이라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170몇 석 플러스 알파 해갖고 야당이 초거대 야당 192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소위 행정부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부 장악에서 끝이지 않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수 야당으로 남게 될 국민의힘의 이 강경파 이렇게 목소리 막 세게 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으면 다음 총선에 그대로 당선된다. 어린 반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는 뭐 강경파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내 총선에 금배지만 유지하면 된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형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내 눈앞에 그 떡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한마디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탄핵 최후 변론 다음 날에 한동훈 대표 책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26일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예약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책 저자 소개에 법무장관, 당대표, 법무관 이력까지 담았는데 검사 이력이 싹 빠졌어요. 한동훈 대표는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전 최고위원한테 이런 것도 기사가 되나요? 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내기 전에 김종혁한테 미리 물어봤어야죠. 집어넣어야 되는지 어떤지. 검사 이력 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아무래도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뺐나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변에 김종혁 같이 그래도 이 언론에서 뼈가 굵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통찰을 가진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검사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검사라는 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상황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런 부분이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 검사 이력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떠오르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제 계엄에 반대하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그 이력을 굳이 넣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검사밖에 한 게 뭐 있냐. 이런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본인은 이제 검사를 벗어나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정치인 한동훈으로 인식되고 정치인의 한동훈의 비전으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대선에 나서고 싶은데 여전히 한동훈은 이제 검사다. 이런 이미지. 좀 지우고 싶겠죠.
근데 뭐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력에서 그걸 뺀다는 거는 21년을 근무했는데 그걸 빼면은 뭐가 남죠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모르냐고요. 오히려 내가 뭐 평생 검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생각의 폭도 넓히고 이제 검사로서 세상을 보고 이제 세상을 대했던 거하고 정치인으로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대하는 건 많이 다른 일이다.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고 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자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판사에서 조언을 한 건지 본인 의지인지 모르겠지만